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물건 추천이 아니고 권리분석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을 자칫 잘못해서 낭패가 될 만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그중 하나인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전부 배당을 예상했는데 해당 물건에 조세 채권이 있었고, 배당 순위에 따라 조세 채권이 먼저 배당이 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매물건 권리분석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은 인천 16개 2021 타경 520122번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소재한 신공항 프라자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2.5평, 건물 면적은 8.7평으로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5,300만원 시작가로 진행되었고 2022년 7월 13일 신권 경매에서 한 명이 응찰해서 감정가보다 19만원 더 써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인근으로 운서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공항 프라자는 2001년 사용 승인되었고 지 1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1층, 2층 상가로 이루어졌고 3층부터가 오피스텔인데 95세대로 구성된 한개동 건물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건물 면적 34제곱미터 매물이 4,500만원, 26제곱미터 매물이 4,8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건물 면적이 28제곱미터 매물이니까 단순하게 보면 5,300만원, 낙찰가는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물건 분석보다는 권리 분석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매각가가 적정한지는 따져보지 않고 권리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권리 분석 순서는 가장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등기 부상 권리 중 인수 권리가 있는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있다면 임차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이라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경매 물건도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갑구를 보면 2016년 8월 31일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2021년 9월 14일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를 보면 2019년 10월 31일 임차인이 설정한 주택 임차권이 등기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 개시결정 접수일인 2021년 9월 14일이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하나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이므로 임차 보증금을 다 배당받게 된다면 촉탁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점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점유자의 현황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점유자의 성명은 최땡땡, 권한은 주거 임차권자, 임대차 기간은 2017년 8월 30일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천만원, 전입 신고일자는 2018년 10월 11일, 확정일자는 2019년 10월 31일, 배당 요구는 2021년 10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만으로 정리해보면 감정가 5,300만원의 오피스텔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의 정상적인 권한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가 있었으므로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부상 그 흔한 압류도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만 있으므로 5천만원이 배당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도 촉탁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경매비용 약 200여만원으로 보고 매각가가 5,319만원이었으므로 경매비용을 배당하고도 남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도 전액 배당이 예상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등이라면 권리분석상 문제될 게 없겠지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만 되어 있더라도 문제의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데 이번 경매 물건은 압류마저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당해세와 일반세로 구분됩니다. 체납한 세금의 배당 순서는 등기부상 압류일이 아니라 특수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등기부상 압류를 하지 않은 체납 세금이라도 배당에서는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해세는 소액 임차보증금,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 등의 최우선 변제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포함 담보물건보다는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리고 일반세는 세목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법정 기일이 있는데 이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런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 등기를 하거나 둘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가 되었거나 별도의 압류 등기가 없었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교부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배당 요구와 같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경매 물건처럼 등기부상 별도의 압류 등기가 없었더라도 법원에 교부 청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 서류 중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1년 12월 13일 이전에 접수된 교부 청구서 제출된 내용이 4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의 세목이라든지 금액, 법정기일을 입찰 전에 확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매계에 전화를 해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고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원하는 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매 물건 준비하면서 이런 케이스 물건을 접할 때 확신이 없어 입찰을 포기한 경험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 경우는 입찰자의 궁금증을 경매 법원에서 한 번에 정리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지해 주었습니다. 저도 경매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이 법원 외에도 공지하는 법원이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피고란을 보시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교부권자 광주 세무서 조세 214만원, 인천광역시 중구 당해세 54,000원 및 조세 125만원, 고양시 덕양구 조세 105만원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 450만원 조세 채권이 배당 순위가 임차인 우선 변제권보다 빠르다고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채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되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미배당금이 발생될 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 채권 배당 순위에 따른 권리 분석의 위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낙찰 이후에 경매 기록을 열람해서 배당 순서에 따라 우선 배당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낙찰자가 애견치 못한 추가로 부담할 인수 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볼 수도 있겠다지만 원칙상 불허가 사유는 아니어서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세 채권이고 압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 문건 처리 내역에서 교부 청구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지가 있다면 분석이 수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므로
입찰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